지금 중동중학교와 충미중학교의 경기, 중동중학교가 충미중학교의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앞 경기는 끝났고요. 이제부터 서울 물레중학교와 전남 광양제철중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 서울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남부권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올라온 팀인데요. 지금 이전 64강전에서는 경기 대월중학교 2대1로 또 32강전에서는 경기 덕계중학교 2대1로 승리를 거두고 오늘 16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난 사실은요. 네. 이제 64강전에서도 그렇고 이제 32강전에서도 그렇고 김용준 선수와 김동현 선수가 나란히 두 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이런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 확실한 득점 루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에 상대하는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남 광주권역에서 권역 1위를 차지하고 이번 왕중왕전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네, 64강에서는 경기 양평중학교, 또 32강전에서는 경기 안산 부곡중학교의 승리를 거두고 오늘 16강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선수들 저렇게 악수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데요. 저런 네. 모습들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네, 오늘 경기 주심에는 하연섭 씨, 부심에는 하준수 씨, 최기창 씨, 대기심에는 한창희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양팀 경기 시작하기에 앞서 진영과 공격권을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광양제철 중에 주장 5번의 박인서 선수와 물레중학교의 주장 20번의 김원호 선수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요. 네, 양팀 경기 시작하기에 앞서 공격권과 또 진영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남 광양제철 중학교 같은 경우가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게 될 것 같고요. 이에 상대하는 서울 물레중학교는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게 되겠습니다. 예, 경기 시작 전에 지금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선수들은 서로 이렇게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고요. 네. 서로가 이렇게 믿어야, 또 축구는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구나 이렇게 처음에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나서 경기 임해야 또 경기 시작한 초반 처음 5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선수들 서로 간에 파이팅을 불어넣음으로써 상대 팀에 대한 기선제압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여지죠. 네. 아무래도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 서울 물레중학교와 전남 광양제철중학교의 16강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초등리그 중계를 갔었는데요. 네. 부양초와 수원 언더 12세 리트닝제 경기도 했었고요. 네. 초등리그에서는 상당히 32강에서 이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오늘 게임을 한번 시작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전통의 명문팀들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왕중왕전 16강전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저력이 있는 두 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든다 할 만큼 전력을 갖춘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만큼 확실한 어느 팀이 승리한다 그런 예측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순간 심판 휘슬 소리에 맞춰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팀, 하얀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은 전남 광양제철중학교입니다. 이에 상대하는 서울 물레중학교,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입니다. 노란색 검은색 무늬 상의에 검은색 하의를 입고 오늘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쌀쌀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바닷가에 위치한 상당히 경치는 좋지만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공이 오지 않는 곳에서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네. 간간히 이제 웜업을 해주면서 체온을 유지시켜 줘야 되겠죠. 사실 이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오늘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경기 시작하기에 앞서는 빗줄기가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비는 안 오지만 이미 단독 돌파 들어간 순간 하지만 골키퍼가 나와 잡습니다. 초반에 이제 물레중의 공세가 상당히 매섭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체 조건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요. 오늘 처음부터 강하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레중의 제공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광양제철 중에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특히나 뭐 20번을 달고 있는 김원호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신장이 중학생 선수가 183에 이르기 때문에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나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물레중학교 진영에서 광양제철중학교 프리킥 찬스 잡았습니다. 장윤호 반대쪽으로 길게 내준 볼. 장현웅 선수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지역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다가 이 게임을 풀어 나가는 선수인데요. 네, 뭐 64강전과 32강전에서 한 골씩 기록했기 때문에 네. 뭐 물레종으로서는 견제해야 되는 대상의 선수가 되겠죠. 사실 뭐 이번 왕중왕전 2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까지 골을 넣어서 3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윤호에게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한 번 먼저 걷어낸 볼. 조민세 달려들면서 헤딩하는 순간 조민세 파울 선언되면서 물레중학교 프리킥 주어졌습니다. 광양제철 선수들의 초반에 이제 파이팅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무래도 초반부터 상당히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기선을 잡아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레중학교 김대승 골키퍼의 프리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물레중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전이 끝나고 네. 이제 진동원 선수와 이제 유소년 축구 클리닉을 통해서 진동원 선수와 만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16강까지 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축구 선배를 통해서 또 더 큰 포부를 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죠. 네, 광양제철 조민세 왼쪽 돌파해서 안쪽 크로스, 하지만 골키퍼 수비 발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가운데에서 나성은 안쪽으로 밀어줘 봤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나성은 또 공교롭게도 진동원 선수 같은 뒤로 연결한 경우에는 볼. 전남 유스가 키운 스타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네, 전남의 스타 플레이어인데 전남 광양제철 등을 상대하는 물레중학교 선수들이 만나봤군요. 뭐 그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예측은 하기 힘들겠지만은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인연이 되는 이런 이렇게 맞춰보니까 경우가, 상당히 좀 예. 아이러니한 결과 같은데요. 전남 광양제철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한찬이가 오른쪽으로 내준 볼. 지금도 볼 컨트롤하기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이미 공이나 축구와의 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뭐 세밀하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찬이가 이유현에게, 이유현 앞에 장윤호에게 내줍니다. 장윤호 선수가 상당히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성은 장윤호에게 다시 한번 나성 2대 패스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 2대 패스가 패스 약간 길었네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장윤호 선수의 어떻게 보면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방금 같은 경우는 나성훈 선수와 장윤호 선수의 컴비 플레이가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는데요. 아쉽게도 마지막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 광양제철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른쪽 사이드로 내준 볼. 다시 한번 앞으로 살짝 내줬지만 컨트롤 미스. 물레중학교 공 빼냅니다. 하지만 압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 뺏어내는 광양제철. 조민세 왼쪽 사이드에서 안쪽 장윤호에게. 초반에 지금 광양제철 중학교 선수들이 약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비적으로 물레중은 지키면서 네. 이제 공세를 잘 풀어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네. 선수들 간에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풀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사실 뭐 이 광양제철 중학교의 공격력이 워낙 강한 팀이기 때문에요. 물레중학교 입장에서는 초반에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오늘 그런 작전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김원호 선수의 태클이 장윤호 선수에게 좀 깊숙하게 들어갔죠. 백태클 들어가면서 김원호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디에 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감지해야 되는데요. 뭐 태클을 살짝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더라도 상당히 길게 들어가지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레드카드까지 받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해야 되겠죠. 네, 본래 태클 들어간 것보다 약간은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왼쪽 조민세에게. 조민세 올려줬습니다. 유현에게. 유현 크로스 헤딩 연결. 나성훈 그대로 슛. 골포스트 맞고 나온 볼. 이번엔 나성훈 선수의 슈팅. 왼쪽 골포스트 맞고 지금도 나왔습니다.
가는 장면에서 물레중학교는 아찔했을 텐데요. 네, 지금 이번에는 왼쪽 오버래핑에 들어간 이의연의 크로스. 다시 한번 헤딩 연결한 볼 나성훈 선수가 슈팅을 해봤지만 골포스트 맞고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지금 전남 광양제철중학교가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트 플레이 찬스가 났을 때 물레중으로서는 한번 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센터 서클 부근에서 물레중학교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길게 연결한 볼. 하지만 아무도 맞지 않고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공 나갑니다. 볼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거를 이제 경기를 보시면서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선수들이 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감지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경기 전까지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잔디가 물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바운드가 되면서 볼의 스피드는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을 아무래도 선수들은 빨리 감지를 하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플레이를 미리 예측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반대로 밀어주는 볼. 지금은 선수를 붙잡았는데 네, 이번에는 15번의 한찬희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예, 구두주의만 주어졌습니다. 네, 좋은 위치에서 공격 찬스, 프리킥 찬스를 잡은 물레중학교인데요. 지금 위치에서라면 바로 슈팅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예, 직접 슈팅도 가능하고요. 네. 또 물레중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세트피스를 통해서 골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5번의 한재현 선수가 프리킥 준비하는데요. 슈팅도 가능하고 또 동료를 이용한 세트피스도 그런 상황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광양제철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놓치면 안 돼요. 네, 모든 선수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서로 간에 뭐 신경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도 슛! 수비 맞고 하지만 골키퍼에게로 안기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슈팅이 수비를 맞으면서 다소 네. 파워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물레중으로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길게 연결해봤지만 그대로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박대한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왼쪽에 조민세에게 돌파 좋아요. 상당히 빠른데요. 안쪽 크로스. 연결했습니다. 나성은 나성은 연결해줘야죠. 하지만 수비가 잘 막아섰습니다. 다시 한번 골 체킹을 해봤지만 광양제철중학교 파울 선언됐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조민세 선수의 왼쪽 돌파가 상당히 빠르게 잘 이루어졌는데요. 네, 김영남 안쪽으로 헤딩 연결. 김영남 패스 좋았어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봤지만 광양제철중학교 수비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선수들 상당히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럴 양팀 때일수록 모두 지금 공수전이 상당히 빠른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템포를 낮춰주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돌파. 안쪽에 조민세에게. 조민세 오른발 슛! 골키퍼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하지만 약간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잡아놓지 다시 한번 슈팅이 않고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직접적인 슈팅을 노렸어야 되는데 잡아놓고 때린다는 것이 그만 이제 다른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경향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조민세 선수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강하게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골키퍼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슈팅한 것이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중학교 선수 한 선수가 넘어져 있었는데요. 잠시 심판이 시합을 아무래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경기장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시 골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광양제철중학교 19번 선수인데요. 19번 하동규 선수. 잠시 넘어져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선수들 다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내일도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상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부상은 아무래도 상당히 조심해야죠. 이번 왕중왕전 같은 경우가 주말 토일 연달아 치러지기 때문에요. 선수들 상당히 부상엔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영덕 지역에 내려와서 경기를 치는 지금 태클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김원호 선수의 태클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김원호 선수에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김원호 선수 같은 경우 아까 옐로우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좀 카드 관리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원호 선수의 플레이가 점점 거칠어지면은 네. 아무래도 김태인 감독으로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은 광양제철중학교 한재현 선수가 공을 잡을 때 김원호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런 수중전에서는 선수들이 부상을 뭐 크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돌파 좋습니다. 영남이 왼쪽으로 연결해준 볼. 다시 한번 가운데로 연결. 슛! 하지만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박대한 선수가 침착하게 잘 잡았죠.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 조민세 앞으로 길게 내준 볼.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냅니다. 양팀 중 공방이 아주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광양제철중학교 슈팅이 매섭게 이어졌다면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물레중 물레중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은 경기 초반 이제 광양중의 플레이를 보고서 오늘 경기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매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해 들어가는 물레. 잘 돌아섰고요. 하지만 수비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가는 길목을 막았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아동규의 파울로 센터 서클 부근에서 물레중학교 프리킥 찬스 잡았습니다.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요. 문정 근처로 크게 띄워준 플레이도 괜찮겠죠? 예, 그런 플레이도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6번의 김영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스피드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와 직접적인 골도 한번 필요하겠죠. 네. 아주 길게 띄워준 볼. 하지만 박대한 골키퍼가 잘 나와서 잡았습니다. 머리에만 살짝 얹혀줬다라면은 직접 골로도 연결될 수 있었던 아쉬운 장면인데요. 네. 다시 한번 조민세. 잘 돌아섰고요. 앞으로 연결. 장윤호. 다시 한번 앞으로 연결. 하지만 나성훈에게 연결한다는 것이 마지막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장윤호 선수와 나성훈 선수의 이제 콤비 플레이. 지금은 비록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뭐 위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전방에 있는 나성훈 선수와 또 공격형 미들필더의 장윤호 선수. 또 초반에 지금 왼쪽에서 위치한 조민세 선수의 플레이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나성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권영리그에서 18경기에서 12골을 기록할 만큼 상당히 득점력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물레중학교 업사이드로 지금 광양제철중학교 프리킥으로 경기 속행되겠습니다. 박인서 왼쪽 이유연에게 연결합니다. 그렇죠. 선수들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플레이를 지속시켜야 되겠죠. 이윤우 조민세에게 조민세 다시 한번 왼쪽 장윤호에게 안쪽 크로스 나서훈 머리 맞고 나온 볼.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오른쪽으로 앞으로 연결해준다는 것이 패스가 약간 길면서 그대로 골라인 바깥으로 공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네. 선수도 공을 안 잡은 위치에서도 이제 체온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비를 맞는다는 선수들이 체온이 급격하게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 축구화나 이제 축구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젖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고 선수들은 뛰어야 되겠죠. 특히나 또 이렇게 수중전이 치러진다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후반부에 가서는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부담을 또 정신력으로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어느 팀이 그 부분을 깨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 경기가 판가름이 나겠죠. 네, 물레중학교 돌파에 들어가는 순간 왼쪽으로 다시 연결해준 볼. 다시 수비 진영으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연결한 볼.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내고 그대로 왼발 슛. 하지만 골포스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다만 아쉬운 게요. 물레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할 공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네. 직접적인 중거리 슈팅을 통해서 한번 득점 루트를 가져갈 필요도 있거든요. 네. 그런 과감한 플레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방금은 물레중학교 5번의 한재현 선수가 왼발로 길게 연결해 봤는데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 박인서. 수비 진영에서 박인서 선수가 전체적인 플레이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박인서 왼쪽으로 조민세에게 길게 연결한 볼. 조민세
가운데로 몰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김영남 발 맞고 다시 한번 광양제철 중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위치하고 있는 김영남 선수가 상당히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플레이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전방에 있는 이런 공격 선수들부터 골 체킹을 나선다면 상당히 수비 선수들 편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수비의 최초의 시작은 공격에서부터다 이렇게 말할 만큼 현대 네. 축구에서는 공격수의 수비 가담 능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죠. 네. 말씀드린 순간 사이드 바깥으로 공 나가면서 물레중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길게 연결한 볼. 헤딩 차단. 다시 한번 물레중학교 드로잉.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스로인이 하나의 무기를 장착한 것처럼 현대 네. 축구에서 상당히 선수들에게 유용한 이런 세트피스 플레이로다가 작용이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더군다나 이 물레중학교 선수들은 상대 체격 조건이 상대팀에 비해서 약간 앞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드로잉 공격이 상당히 유용한 그런 공격 옵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스로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플레이도 상당히 영리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길게 드로잉 연결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결한 볼. 공 잡아 잘 돌아섰고요. 왜 슈팅한 것이 수비 못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최전방 나성은. 하지만 공 뺏어낸 볼. 연결한 나온 것이 마지막 패스가 맞질 않으면서 공은 광양제철중학교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도 물기로 인한 마지막 컨트롤이 아쉬운 시점이었거든요. 네. 뭐 이럴 경우에는 중거리 슈팅이나 아니면은 빠른 발을 가진 양측 측면의 선수들을 이용한 플레이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순간 이번에는 광양제철중학교의 드로잉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광양제철중 같은 경우에는 수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촘촘하다 할 만큼 수비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 팀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광양제철중학교 같은 경우는 권영리그에서 리그 최다 득점에 또 실점에서는 리그 최소 실점을 거둔 아주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짜임새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53득점 이제 13실점을 했는데요. 네. 이제 53득점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보여줬죠. 네, 경기당 2.5골에 가까운 그런 뛰어난 득점력이었는데요. 가운데 길게 올려준 볼 하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로 연결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이제 바운드 되는 슈팅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바운드에 의해서 볼 스피드가 빨라지면서 골키퍼들이 예측하기 힘든 이런 슈팅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또 더군다나 공에 물기가 묻어있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 맞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텐데요. 오늘 경기에서 골키퍼들은 상당히 많은 체력 소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죠. 네, 말씀드린 순간 이번에는 공이 길게 연결된 것이 광양제철중학교 박대한 골키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시야적으로도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양팀 골키퍼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민세에게 하지만 그대로 다시 한번 공은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팀 골키퍼 상당히 바쁜데요. 이번에도 길게 연결한 볼. 다시 한번 김원호가 앞으로 연결해 왔지만 광양제철중학교가 공 빼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돌파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수비 태클 좋았습니다. 장성준이 돌파에 들어간 순간 수비 태클에 걸리면서 광양제철중학교 다시 드로인 이어가겠습니다. 반대로 전환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네.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오른쪽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왼쪽 같은 경우는 아직 수비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연결한 볼. 하지만 트래핑이 약간 길었습니다. 김원호 이렇게 볼 되면 빼내는데요. 역습 찬스인데요. 하지만 장현우가 다시 빼낸다는 것이 김영남. 하지만 김원호와의 호흡이 맞질 않았습니다. 김영남이 줄 곳이 없었죠. 네. 앞으로 길게 연결한 볼. 볼 경합. 반대쪽 봐야죠. 왼쪽으로 연결해 봤지만 다소 오른쪽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네. 이런 장면인데요. 패스 믹스 나오면서 광양제철중학교 역습 찬스 잡았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공이 왔을 때 침착하게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연결,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내면서 광양제철중학교 코너킥 찬스 이어갑니다.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역습 템포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뭐 이럴 때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느냐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남을 수가 있겠죠. 네, 두 팀 모두 뭐 양쪽 사이드의 선수들이 상당히 발이 빠르기 때문에요. 공수 전환에서 상당히 빠른 역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양제철중학교 오른쪽에서 코너킥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예, 한찬희 선수가 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안쪽 크로스. 하지만 먼저 수비가 헤딩으로 걷어낸 볼. 다시 한번 오른발 슛! 하지만 골포트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박인서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네, 박인서 선수 수비가 걷어낸다는 것을 뒤에서 잘 잡아서 오른발 슈팅 연결해봤지만 아쉽게도 골포스트에 살짝 벗어났습니다. 예, 박인서 선수가 최후방에서 공격 지원까지 나가서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 아쉬운 장면이었죠. 광양제철중학교의 주장 예, 박인서 물레중에 선수고요. 골키퍼 김대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주FC 산하 유스팀인 금호고등학교에 진학이 확정이 됐죠. 네,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게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번 대회 거의 마지막 대회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할 텐데요. 뭐 여기 뛰는 선수들 또 왕중왕전 16강전에 진출한 선수들 네. 뭐 모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김영남 선수 볼 뒤로 연결해주고 아주 김영남 잘 돌았었고요. 잘 돌았어요, 김동남. 재치 있었죠. 앞으로 연결한 볼 잘 봤습니다. 왼쪽으로 연결 좋았고요. 이 뒷공간에 돌아오는 선수를 볼 필요가 아, 김동남 김영남에게. 잡았어요. 하지만 수비 밀집되면서 수비 숫자가 광양제철중학교가 많았습니다. 공패냅니다. 예. 장윤호 왼쪽에 조민세에게 조민세 가운데로 조민세 몰고 돌파 들어갔는데요. 좋아요. 뒤로 연결한 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만 조민세 선수의 패스가 이제 살짝 뒤로 연결됐죠. 예, 앞쪽으로 연결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쪽 크로스 좋았고요. 선수들 상당히 그라운드가 미끄럽거든요.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공 걷어냅니다. 이번에도 역시 광양제철중학교 역습이 상당히 재빨리 이루어졌었는데요. 경기 초반 양팀 상당히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공 길게 걷어낸 볼.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박인서 선수가 끝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막아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플레이 좋습니다. 하지만 뭐 박인서 선수가 마지막 공 걷어낼 때 또 김영남 선수가 잘 마크를 또 해줬었고요. 가운데로 연결한 볼 한찬이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연결. 다시 오른쪽 돌파에 들어갔는데요. 돌파됐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빼냅니다. 그렇죠. 패스를 해주면서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야죠. 그대로 슛! 하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서 한찬희 선수, 네, 좋았습니다. 네, 김대승 골키퍼가 잘 잡아냈습니다. 밀집되어 있던 수비를 이렇게 중거리 슈팅으로서 한번 유도해보는 필요가 있죠. 사실 뭐 수비가 지금 뒤에서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있다면 이런 또 중거리에서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날려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오른쪽으로 공격 풀어가는 광양제철중학교. 이제 광양제철중 벤치에서 주문이 들어갔는데요. 패스 한찬희. 타이밍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라. 예, 이제 선수들 경기 템포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죠. 네, 지금 혼전 중에 김원호 앞으로 길게 연결한 볼. 박인서 선수가 중간에 이제 커트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수비에서 상당히 안정감 있게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레중학교 김영남 선수의 발 맞고 통 나갔습니다. 김영남 선수 상당히 탄력도 있고, 상당히 외선 체격인데 상당히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체격적인 조건만 더 갖춰준다면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한찬이 왼쪽으로 잘 연결해줬습니다. 왼쪽에서 조민세. 가운데로 몰고 들어갔는데 그래도 오르막 슛! 조민세 선수, 상당히 영리한 슈팅인데요. 네, 예. 역공을 해맞고 말았습니다. 공간을 바로 파고든 다음에 바로 슈팅. 좋습니다. 이번엔 조민세 선수가 가운데로 단독 돌파에 들어가면서 그대로 마지머리까지 잘 지어주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전방에 10번 나성훈 선수가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민세 선수가 직접적인 슈팅을 노려봤죠. 네.
아무래도 뭐 상대 이 물레중학교 입장에서도 이 나성훈 선수에 대한 마크가 상당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벤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나성훈 조민세에게 조민세 왼쪽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쪽에서 하지만 수비가 태클로 먼저 걷어냅니다. 이번에는 왼쪽 코너에서 광양제철중학교 코너킥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아, 물레중 수비들 뭐 끝까지 따라가서 이렇게 마킹해주는 모습들 상당히 좋고요. 네. 뭐 최선을 다해서 오늘 게임 하는 선수들의 모습 상당히 뭐 양팀 다 좋습니다. 오늘 물레중학교 수비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크로스 그리고 오른발 슛! 하지만 골포스트를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박인서 선수에게 이렇게 또 슈팅 찬스가 걸렸는데요. 네. 아, 박인서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 물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수비 진영에서 돌아 들어오는 이 박인선 선수를 마크를 제대로 해주질 못했습니다. 박인서 선수에 대한 이제 경계도 상당히 할 것으로 보여지죠. 네, 지금 두 차례 코너킥 상에서 박인선 선수에게 슈팅을 내줬기 때문에요. 골킥 길게 연결한 볼. 수비 헤딩. 왼쪽 조민세에게. 조민세 돌파해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민세 선수의 핸들링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이 바운드 되는 순간 이제 손에 맞았다는 이제 판정이 내려졌는데요. 헤딩을 하려고 점프를 했었지만 조민세 선수의 손에 맞으면서 물레중학교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전반전 약 28분 정도 경과가 되고 있는데요. 골키퍼가 골킥 길게 연결한 볼. 헤딩 경합. 이번에는 지금 상당히 신장이 좋은 김원호 선수와 또 어떻게 보면 왜소하다고 볼 수 있는 장윤호 선수의 헤딩 경합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뭐 신체를 따지지 않고 헤딩 경합 시에는 선수들 많이 이렇게 경합을 해주는 것이 좋죠. 네. 전반전 약 지금 12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양팀 상당히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왼쪽으로 연결한 볼. 아, 지금 오버래핑 상당히 네, 좋거든요. 이번엔 강성준.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가 한 발 먼저 걷어냅니다. 아직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 공 잡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한 볼. 다시 돌파에 들어갑니다. 왼쪽 사이드 돌파. 잘 제쳤고요. 왼발 크로스. 아, 지금 상황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물레중학교가 공 빼냈습니다. 김영남, 김원호에게. 김원호 앞으로 내준 볼. 선수들 예측해서 패스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비 진영에서부터 패스를 짧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 지금 반대 봐야죠. 맹종훈. 아, 맹종훈 선수. 네, 타이밍을 놓쳤고요. 다시 한번 패스를 해봤지만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역습 광양제철 중에 찬스인데요. 역습인데요. 장성준. 아, 돌아 들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이드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본래 왼쪽에서 뛰던 조민세 선수와 또 오른쪽에서 뛰던 장성준 선수가 위치를 교환해서 지금 장성준 선수가 왼쪽에서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죠. 위치를 바꿔서 이제 공격 루트를 한번 개척해 보겠다 이런 플레이를 네. 보여주고요. 돌아 들어가는 이민영 선수에게 오히려 연결됐다면 더 좋은 플레이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게 길게 연결한 볼. 헤딩 경합. 물레, 김원호. 앞으로 살짝 연결해준 볼. 하지만 패스 미스. 장윤호 오른쪽을 잘 열어줬습니다. 아, 잘 잡아놨고요. 앞으로 연결. 다시 한번 오른쪽 돌파. 앞으로 짧게 조금 연결해줘봤지만 수비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선수들이 템포를 약간은 죽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더 빨리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아, 김영남 지금 패스 김영남 앞으로 좋았어요. 연결 좋았고요. 맹정훈! 아, 슈팅한 것이 상대 수비 못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준 볼. 이번엔 광양제철중학교가 역습해 들어갑니다. 아, 물레중으로서도 지금 두 번의 슈팅 좋았습니다. 왼쪽으로 연결된 볼. 맹종훈 선수의 기술적인 중거리 슈팅이 수비벽만 맞지 않았다면 더 좋은 플레이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장윤호. 앞으로 연결. 하지만 광양제철중학교 박인서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이 박인서 선수 같은 경우가 지금 수비력도 상당히 좋고요. 세트피스 상황 시에
공격 가담력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세트피스 상황 시에 공격 가담력도 상당히 좋고요. 수비 시에 이제 대인 방어 및 지역 방어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번에는 오른쪽에 연결한 볼. 다시 한번 뒤로 연결합니다. 16번 김민성. 다시 한번 조민세에게. 조민세 가운데로 몰고 들어오다 왼발 슛. 다소 광영제철 중에 아쉬운 부분으로는 3번의 이유현 선수에게 볼이 연결될 때 공의 스피드가 다소 이제 느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학교가 공 뺏어냅니다. 이유현 선수가 템포를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렇게 가져갔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김민성. 박인서에게. 박인서.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이민영 잘 봤어요. 가운데로 연결. 앞으로 밀어준 볼 나성은. 오른쪽 연결. 하지만 마지막에 골 수비수가 잘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다시 한번 장성준. 왼발 슛. 이번엔 장성준이 장윤호에게 연결하고 장윤호가 잡지 않고 그대로 바로 왼발 슈팅을 연결해봤는데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장윤호 선수의 뭐 상당히 노련한 플레이를 볼 수가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수비가 붙기 전에 미리 한 템포 빠른 슈팅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죠. 한 박자 빠른 슈팅을 보여줬죠. 사실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한 박자 빠른, 한 템포 빠른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수비가 예측하기 힘든 플레이를 해야 이제 네. 득점까지 연결될 수 있게 선수들은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죠. 네, 광지추중 오른쪽에서 조민세 돌파에 들어가다 크로스 올려준 볼 나성 헤딩! 하지만 골포트 왼쪽으로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아, 지금도 상당히 아쉬운 장면인데요. 네, 바운드 되면서 공이 상당히 불규칙하게 바운드가 됐거든요. 네. 이번에도 지금 광양제철중학교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조민세 선수의 크로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달려들던 조민세. 자, 지금 조민세가 연결해준 볼 나성훈이 헤딩까지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아쉽게도 마지막 헤딩이 약간 비껴맞고 말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민세 선수 뭐 좌측에서 우측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양 측면에서 조민세 선수와 장성준 선수의 양 윙에서의 또 플레이가 상당히 매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물레중으로서도 24번의 이기훈 선수를 꼭지점으로 한 이제 네. 좌우 측면의 김영남 선수의 플레이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장성준 앞으로 연결을 보지만 김영남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김영남. 상당히 파이팅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김영남 발 맞고 나간 볼 광양제철중학교 드로잉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심판이 위치를 다시 조정해줬죠. 그렇습니다. 장현호 가운데로 몰고 들어옵니다. 늘 오른쪽 길게 연결한 볼. 조민세 여유치 않아 뒤로 다시 연결합니다. 박인서 다시 왼쪽으로 연결한 볼. 장성준 오버래핑에서 들어갔지만 김원호 선수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공을 뺏긴 후에 이민영 선수가 다소 이제 어깨를 누르는 이런 파울을 범했는데요. 사실 본인이 지금 오버래핑을 해왔기 때문에 수비 진영에 약간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최전방에서 파울 같은 경우는 심한 파울이 아니라면 오히려 전술적으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볼을 뺏긴 후에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영리하게 이제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파울을 범했죠. 네, 미연의 상대의 역습을 방지하는 플레이였습니다. 지금도 패스 연결에 대한 부분에서 물레중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찬이 뒤로 연결. 김민성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박인서에게. 박인서 왼쪽으로 연결. 장성준 나성훈에게. 한번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줄 필요도 있겠는데요. 나성훈 잘 봤습니다. 아쉽네요. 리턴 내준다는 것이 리턴 패스가 약간 짧았습니다. 뒤로 내준 볼이 수비가 미리 눈치를 챘죠.
네, 지금 물레중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것이 이기훈 선수가 최전방에서 약간 고립되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중앙에만 위치할 필요가 없이 네.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좌우측으로 뭐 열어주는 플레이도 좋겠고요. 그렇죠. 뭐 많은 움직임을 통한 플레이가 필요하겠죠. 뭐 이기훈 선수가 우측이나 좌측으로 측면으로 좀 벌려준다면 그 뒤에 있는 뭐 맹정훈이나 뭐 김영남 선수가 또 가운데로 돌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가지만 이번에는 돌파가 막히면서 지금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하동규 선수의 무리한 파울이 나왔습니다. 물레중학교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 이어가겠습니다. 물레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스 하나하나에 조금 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을 갖고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길게 연결을 준비하는데요. 앞쪽 연결한 볼 헤딩 차단. 다소 제공권은 좋으나 이제 그 제공권의 뭐 우위를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광양제철중이 잘 준비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조민수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 머리 맞고 나온 볼. 다시 한번 오른쪽에 조민수에게 연결됩니다. 이번에는 수비 발 맞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학교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 찬스 이어가겠습니다. 한찬희 선수가 또 코너킥을 준비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길게 연결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몇 차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다소 이번 찬스 때는 뭐 여태까지의 다른 변칙적인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거든요. 자, 네. 올려줍니다. 안쪽으로 연결한 볼, 수비 헤딩. 뒤에 나온 뒤에서- 볼, 장윤호. 아, 이번에는 살짝 컨트롤 하려는 것이 컨트롤 미스가 나왔습니다. 장윤 선수가 공이 높게 바운드 되면서 이제 제대로 볼 트래핑을 하지 못했죠. 네, 지금 전반전 약 37분 흐르고 정규 시간 약 3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올려줬어요.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 발 맞고 나온 볼. 전반 3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 찬스입니다. 이번에 이기훈이 최전방에서 공 잡고 트래핑 좋았는데요. 아, 반대 봐야죠, 반대. 동료 선수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겠죠. 그럴 슛! 하지만 골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아쉬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기훈 선수가 공을 잘 트래핑 해가지고 동료 선수가 올 때까지 시간을 잘 벌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훈 선수를 이용한 네. 첫 번째 이제 플레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기훈 선수가 상당히 움직임이 많이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아, 이번 플레이를 통해서 이기훈 선수의 움직임이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네. 다시 한번 공 차단해서 돌파에 들어간 순간 맹종훈이 공 잡는 순간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이 공격권을 뺏어옵니다. 장윤호 아, 장윤호 선수. 돌파에 들어갔는데요. 장윤호, 반대로 연결을 한다는 것이 수비 발 맞고 나온 볼. 네, 장윤호 선수가 반대편을 보는 모습이 보였는데, 네. 다소 이제, 안쪽 물기 크로스. 때문에, 수비 헤딩. 장성준 헤딩 경합. 다시 한번 물레 김영남 길게 걷어낸 볼. 수중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만큼 또 컨트롤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장성준에게 연결됩니다. 안쪽 크로스. 머리로 아, 넘어갔고 뒤에서 뒤에 잘 봤어요. 이의원 올려줘야죠. 안쪽 크로스. 자, 헤딩. 하지만 맞고 나온 볼. 다시 장윤호 한번 슛! 장윤호 슛! 하지만 수비 못 맞고 다시 한번 코너 아웃됐습니다. 전반전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광양제철중학교가 코너킥 찬스 잡았습니다. 김원호 선수의 머리를 맞고 나갔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광양제철중학교가 좌우측을 측면을 강하게 흔들어 왔는데요. 이런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와줬어야 되는데 광양제철중으로서는 아쉽죠. 이번 기회를 한번 찬스로 또 살려봐야 되겠죠? 안쪽 크로스. 하지만 그대로 골키퍼에게 연결됐습니다. 네, 이번 코너킥을 마지막으로 심판 휘슬을 울리면서 전반전 경기 양팀 물레중학교와 광양제철중학교 전반전 경기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
초반에 나성훈 선수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양제철종으로서는 득점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고요. 네. 물레종으로서는 또 프로유스 산하 팀을 만나서 네.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물레중학교는 전반전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면서 약간은 수비적으로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전반전을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뭐 작전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양팀 감독들 지금 이제 많은 생각을 할 텐데요. 후반전에 이제 전략적인 변화를 통해서 또 게임을 이끌어 나가겠죠. 네, 후반전에는 과연 어떠한 경기를 보여줄지 네, 물레중학교와 전남 광양제철중학교 후반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강구축구장입니다.